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동네 꼬마님의 인기가 나날이 또 늘어가고 있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찾아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 따로 여쭤보진 않겠지만,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인 것만큼 또 엄청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담 주는 기술이 매주 이렇게 발전을 하시니 참. 부담과 그 위에 또 부담을 얹어 드렸긴 했지만 항상 그 부담 위에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먼저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기 힘들었으니까 지역 같은 건 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7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40극 초반에 이제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똘비는 인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려서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부모님의 트러블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동생이 3살 터울이래요. 그러니까 중학생이었겠죠. 남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린 케이스였어요. 이게 나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분이 이제 돌고 돌아서 성인이 되고 나이 좀 먹었을 때 무슨 직업을 갖게 됐냐면 이제 중고차 판매를 하게 됐었어요. 중고차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정석으로 중고차를 좀 판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그러고. 우리 그 중고차를 사러 가보시면 복장들이 좀 프리해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뒤에서 막 차 가지고 옮기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가도 정장을 입으세요. 우리 신차 영업사와 똑같이. 그 정도로 FM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중고차에서. 그래서 돈도 괜찮게 벌고, 본인은 공부를 못했지만 동생은 그래도 공부를 좀 시켰더라고요. 아버지 역할까지 그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본인의 인생을 일으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0 초반에 결혼도 했고, 정말 이제 이쁜 딸 둘이 지금은 있는데, 쭉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었는데, 애기들하고 살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지어진 지 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대요. 살다 보니까 이제 복도식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복도식이. 그래가지고 애기들도 둘이나 있고 애들도 크고 이러니까는 이제 좀 좁게 느껴지잖아요. 21평인가 19평인가에 살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돈도 좀 있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대출을 좀 받고 해서 이사를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대요. 쉽사리 못 움직이고. 근데 옆에 이제 다른 그 중고차 상사 사무실 대표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17년도면은 다들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이런 거 많이 할 때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한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야, 똘비야. 그러지 말고 내 친구가 지금 여기 주택인데 집이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너 거기 들어가는 게 어떻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표님 주택이요? 주택은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저쪽 어디 돌비지구 알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돌비지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주택이야. 야 그냥 일반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새로 싹 개발한 지역 거기야.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인마 네가 일바로 들어가서 사는 거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요? 한번 와이프랑 얘기는 해볼게요. 그쪽에 있는 주택 같은 뭔 말인지는 알겠네요. 괜찮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인마 내가 이거 정보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한번 상의해봐. 그래가지고 처음 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강하게는 생각 안 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는데 주택도 괜찮지 않겠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덩그러지 떨어진 주택도 아니고 그런 거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그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한번 생긴 거나 보고 올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저기 형님 구경이나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바로 좀 전화해볼게. 그러더니 야 지금 가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갔대요. 시 외곽에서 한 차 타고 5분 10분 정도 가면은 이제 새로 개발된 이런 아파트 단지 올리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맞죠. 이제 그런 곳이 딱 들어가 봤더니 상가 건물들이 있고 그 뒤로 아파트가 이제 여러 채가 있고 그 뒤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분할해서 땅들을 해놓은 게 있고 그 뒤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기 주택은 지금 듬성듬성 들어와 있는데 이거 괜찮잖아요. 새로 개발된 곳에. 그래가지고 근처에 뭐 편의점, 음식점 다 깔려 있고 옆에 아파트 단지 큰 거 있고 야 오히려 아파트보다 이게 낫다. 물론 대출이 나오는 퍼센트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집을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새 집이더래요. 깔끔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이 집은 뭐 팔려고 지은 거냐.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봐야지. 원래는 내 친구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냥 주택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동대를 뜨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나온 집인데 신축이지 아예 사람이 안 살았어 여기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 15분 있으니까 그 집주인이 오시더래요. 오셔가지고 한 구경해보라고 비밀번호 뭐 1, 2, 3, 4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편히 구경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 평수가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예. 정말 깔끔하고 구조도 잘 빼놨고 정말 괜찮더래요. 막 싱크대 같은 거 재질도 좋고.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신 가격이면은 나 달라들어 볼 만한데 이거 보니까 또 막상 욕심이 나네요 형님. 그러니까는 야 이거 괜찮지 마. 여기 돌비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막 여기 땅값 오르고 너 임마 돈 버는 거야. 돈은 그렇게 버는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형님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와이프랑도 한 번 더 왔대요.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와이프도 막상 와서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흐르고 그 형님한테 말씀드렸대요. 형님 나 그 집 한번 내가 달라들어 볼랍니다. 말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어떻게 뚝딱뚝딱 성사가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 아예 새로 싹 개발한 곳이어가지고 뭐 조경, 도로 반듯반듯하게 잘라있고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았대요. 구도심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와이프랑 애기랑은 처갓집에 좀 보내놓고 본인이 남동생하고 그 다음에 이삿짐 직원분들하고 해서 막 이사를 나른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남동생 집에 가고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 괜시리 이렇게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더래요. 눈물이 좀 나더래요. 진짜 죽을 똥 살 똥 그냥 아둥바둥 살았더니 그래도 이런 거 하나 내가 이뤘네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애기들이랑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최종 정리 정도만 하고 이제 뜻깊은 날이잖아요. 와이프가 와가지고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애기들 싹 재우고 정말 작게나마 마당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 그런 류의 주택을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봤겠지만 울타리가 없어요. 네. 다 만쳐놓고 살거든요. 딱 이제 테이블에 의자 이렇게 놔져있는 데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맥주 한 잔 까고 이제 짠 하면서 당신도 고생했다. 진짜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쯤 이런 거 당신이 도와줘서 가능했다 하면서 이제 서로 얼굴에 금칠 좀 해주면서 정말 그 순간을 만끽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 도로변에 그런 주택들은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바로 앞이죠. 그냥 뭐 동네 어르신 운동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옷이 굉장히 남루했대요. 되게. 이쪽 지역에 거지 이런 분들이 좀 있기는 힘든 동네인데 지나가시네 하면서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 말고 그러니까 말소리가 바로 들릴 정도의 거리니까 지척이니까 얘기를 하다 말고 그냥 조용히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말고 쓱 쳐다보더래요. 본인을. 눈이 마주치니까 가볍게 목례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딱 그 어르신이 한 70대 정도로 보였대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까 일어나가지고 예 어르신 뭐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뭐 새로 이사 오셨냐고. 그래서
예, 저 이번에 새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집도 반듯반듯하니 그 젊어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 참 성공해서 보기 좋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 뭐 칭찬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하고 있는데 보통은 뭐 그런 경우에 나도 여기 옆에 어디 주택 사는데 오다 가다가 인사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봐요 이런 류의 얘기를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뜬금없이 행복하세요? 젊은이 행복해? 글도래요. 그래서 예?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막 좋아요 행복해요? 막 글도래요. 그래서 예 뭐 이사도 오고 좋죠. 동네도 깔끔하니 좋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차시더래요. 대뜸 어르신 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행복하다니까 다행이네. 하면서 그냥 또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오빠 저 사람 뭐냐고 그래갖고 원래 어느 동네를 가건 저기 뉴욕을 가도 동네에 미친놈 하나씩은 다 있는 거라고 어딜 가든. 그러니까는 괜히 좀 근다고 우리 담도 이렇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담벼락이 뭐가 중요하냐고 미국 보라고 미국 주택 담벼락 쳐놓고 사냐고 그냥 살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참 불안하면 내가 새콤 달아줄라니까 걱정 말고 아무튼 뭐 좋은 시간 보내자고 해서 그날 와이프랑 이제 얘기도 더 하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대요. 며칠이 더 흘러가지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똘비가 이제 담배를 피거든요. 예. 그러면은 애들이 깨있는 시간에는 일부러 이렇게 돌아서 멀리 가고 담배를 피고 애기들이 자면은 그 마당에서 앉아갖고 담배를 펴요. 그 바깥에서 담배를 또 쪽쪽 빨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쯤 되니까 또 어르신이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되게 힘없이 이렇게 걸어 다니셨다는데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괜히 이제 눈 마주치기가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었대요. 그냥 지나가라 하면서 우리 그 주변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주변시로 빨리 지나가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예. 주변시로 보이는 게 쓱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더래요. 발소리도 멈추는 게 들렸고 안 쳐다보고 그냥 좀 무시를 하고 이렇게 쭉 있었더니 예.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고개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대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딱 뒷짐을 지더니 오늘도 뭐 얼굴 색이 좋으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어르신 뭐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인사하는 거라고. 예, 어르신 뭐 가던 길 가십시오. 하고 그냥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다시 핸드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보통은 그쯤 하면 다시 가잖아요. 주변시에 그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무시를 하고 계속 핸드폰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서 있으니까 다시 쳐다봤대요. 어르신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빤히 본을 쳐다보면서 이 집은 왜 들어온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 집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냐고. 그냥 이 집이 좋아 보여서 들어왔는데 어르신 뭐 때문에 그러셔요? 말을 좀 해보셔요. 그러니까는 뭔 대답도 안 하고 가로등에 비친 이분의 눈빛 같은 것도 보였는데 눈빛도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게 술에 취한 사람도 같고 그래갖고 어르신 자꾸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던 길 가셔요. 이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가만히 서가지고 본인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예. 어르신 가던 길 가셔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어르신. 그러니까는 어르신이 몇 번을 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더니 그냥 걸어가더래. 뭐 대답도 안 하고. 진짜 담을 쳐야 되나. 이제 막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날 이후로도 그 어르신이 그 비슷한 행동을 진짜 여러 번 더 했대요. 똘비가 이제 담배를 필 때마다 어쩔 때는 담배 피러 나왔는데 그냥 본인 집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었대요. 아무리 물어보고 뭘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좀 강하게 좀 뭐라고 해봐야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그 어르신을 또 마주친 거예요. 집에서. 어르신이 또 딱 지나가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길래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이고 뭐 좀 뭐 좋으셔요? 막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 좋은데 어르신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인상을 좀 찌푸리는 게 보이더래요. 어르신이 자꾸 이러면 나 더 이상 나이 대접 못 해드려. 어떻게 내가 경찰을 불러야 돼? 어르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말을 하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좀 뭐라고 했대요. 언성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또 무표정하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 젊은 양반이 자꾸 그러면 후회할 것인데 알았네 하고 가더래요. 그래갖고 뒤통수에 대놓고 다시는 이 앞으로 걸어가지 마시오. 그 어르신한테 얘기를 해버렸대요. 예. 다시는 이 앞으로 걸어가지 마시오. 그래버렸대요. 진짜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적당히 하시오. 나 이거 경찰 부르던가 아니면은 진짜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뒤통수에 대놓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또 그냥 걸어가더래요.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그 어르신이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뭐라고 좀 함부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좀 안 좋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기분 나쁜 양반이 안 보이니까 좀 낫더래요. 근데 일주일이 좀 넘었을 때 이제 본인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오빠 잠깐만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잠깐만 이번 판만 하고 있대. 나와봐. 그래서 막 나갔대요. 그랬더니 바깥에 그 할아버지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을 하고 커튼을 딱 쳤는데 정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본인 집을 쳐다보면서 국민체조라고 해야 될까? 예. 이렇게 팔다리를 꼬물짝꼬물짝 움직이면서 체조 비슷하게 본인 집을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진짜 미친놈은 매가 약인데 이걸 후드로 팰 수도 없고 근다고 해서 경찰에 내가 신고를 해서 뭐라고 그럴까? 누가 우리 집 보면서 체조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되나? 지금 내 땅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땡 둬봐. 지금 한여름인데 모기 뜯기다가 헌혈 열심히 하라 그래 하고 그냥 커튼 탁 다시 쳐버리고 게임을 막 했대요. 다음날 이제 뭐 아침 일찍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담배 한 대 피로 나갔대요. 그때가 아까 그 중민체조 하는 걸 본 이후로 한 2시간 정도 있다 나간 거래요. 딱 나가려고 커튼을 치고 창문을 이제 열려고 그 베란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2시간째 계속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러고 체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좀 뭐라고 해야겠다 하고 슬리퍼 딱딱 신고 나갔대요. 그래서 아저씨 어르신 너네 집 옆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나가니까 대꾸도 안 하고 또 그냥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몸을 이렇게 국민체조를 하고 있더래요. 가까이 다가서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진짜 우리가 악수하는 거리만큼 다가섰대요. 다가서가지고 어르신 여기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요 하고 막 뭐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또 대꾸도 크게 안 하더래요. 이번에는 본인도 조용히 노려봤대요. 조용히 노려보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몸을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탁 멈추고 아가야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뭐라고? 그러니까는 아가야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좋냐? 좋아? 하면서 또 뜬금없는 소리를 또 그렇게 하더래요. 본인한테. 너 딱 기다려.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경찰에 넌 신고하려니까 너 이 자리에 딱 있어라. 와, 나 진짜 뭘 미친놈을 만나갖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돌아서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일단은 좀 와주시라고. 미치겠다. 내 이 사람 못 가게 잡고 있으려니까 와주시라고. 신고를 하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멀뚱하니 그냥 차렷 자세로 서가지고 본인 집을 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게 되게 신경 쓰였대요. 정말 미친 듯이. 집에 애기들도 있고. 본인도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경찰분들이 오시고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도 이러는데 나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건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경찰분들이 그분을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가고 이제 어떻게 제도 조치를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본인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자. 자기 전에 바깥에 나가 있었으니까 땀이 좀 났으니까 이제 물 샤워만 하고 자자 하고 물 샤워를 쫙 하는데 샤워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그 나이 드신 분이 바깥에서 2시간 넘게 국민체조를 쉬지 않고 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이 다가섰을 때 이 양반한테서 땀이 한 방울도 안 보였어요. 특이하다. 선천적으로 아무리 땀이 없는 사람이어도 오늘 열대야인데 어떻게 땀이 안 날 수가 있지? 신기하네.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무서울 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나와서 씻고 자고 다음날 또 와서 국민체조하고 있더래요. 진짜 이 양반 또 신고를 했대요. 또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이 사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위에 동네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래요. 윗동네면은 시골 동네. 아니, 그분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분들도, 우리도 모르겠다고. 그냥, 모시고 갔을 땐 또 멀쩡했다고. 예. 이분이 뭐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좀 막 그런 게 있냐.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참, 이거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기 애매하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일단 알았다고. 그럼 오는 족족 내가 신고하는 거 외엔 내가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아마 사연이 있을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라고. 일단 일단 알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중고차 하는 동생들도 있고 형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대요. 막 미쳐버리겠다. 진짜 뭐 이상한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가 이사 가고 신경 쓰여갖고 내가 지금 막 탈모가 올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밑에 동생 하나가 그러더래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그 양반 사는 곳이나 알아두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뭔 일이 있더라도 그 양반 사는 곳 쫓아갈 거 아니냐. 야,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근데 내가 사는 곳을 물어보면 알려줄까? 그러니까는 뒤따라 가보시라고. 그럼 알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알았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또 됐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또 국민체조를 하시더래요. 이번에는 안 나갔대요.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창문으로 힐끔힐끔 보면서 커튼으로 언제 이 사람이 가나 그것만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한 5시 정도 되니까 이렇게 국민체조를 하다 말고 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거리를 두고 본인도 뒤를 따라 나섰대요. 그래가지고 쭉 따라가는데 뭐 사람이 뭐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어디 뭐 길을 건널 때 좌우도 살피고 뭐 뒤를 한번 쳐다본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고개는 땅에다가 딱 쳐박고 그냥 쭉 걸어만 가더래요. 저 양반은 뭐 저러다 차이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생각하면서 쭉 따라가니까 돌비지구 옆으로 있는 큰 도로를 넘어가면은 거긴 또 이제 시골 바닥이거든요. 그쪽 길로 이렇게 쭉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쭉 따라갔더니 뭐 이건 딱 봐도 폐가같이 생긴 예. 진짜 전원일기에 나오게 생긴 그런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저런 데 살고 있었어. 이거 폐가 같은데. 근데 뭐 본인이 그 집을 그 시간에 이제 들어가긴 좀 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까지만 확인을 했고 본인은 돌아왔대요. 예. 그리고 나서도 거의 매일같이 이 양반이 오니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러 나갈 때마다 눈치 보니까 미치잖아요. 아무리 소리도 질러보고 경찰을 불러보고 막 별 수를 다 써봐도 계속 그러니까 낮에 한번 가보자 이 양반한테. 낮에 동 텄을 때 얼굴 보고 얘기 한번 하자 싶어가지고 낮에 갔대요 이 양반 집을. 딱 가가지고 저기요 어르신 하고 이제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는 아무 대꾸가 없더래요 집 안에서. 어르신 하면서 이제 집 안으로 마당으로 들어갔대요. 막상 마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의 흔적은 있는데 폐가에 사람 손길 묻혀놓은 그 수준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지? 어르신 막 부르니까 저 안쪽에서 이런 소리가 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안에 계셔요 어르신. 그러니까는 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가만히 있다가도 끙끙 앓는 소리가 좀 들리고 그래가지고 혹시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문을 벌컥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 어르신이 누워있고 옆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주병들이 뒹굴러 다니고 어르신은 누워가지고 그러고 자고 있더래요. 방문 딱 열었는데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 맡아본 악취가 확 나오더래요. 그 안에서. 코 막고. 이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맞구나 싶더래요. 이건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데. 예. 이제 다시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대요. 이제 그 집을 거의 나설 때쯤 되는데 갑자기 안에서 누구요? 글더래요. 되게 선명한 목소리로. 돌아서 갖고 어르신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집 안에서 되게 멀쩡하게 걸어 나오더래요. 저녁에 봤을 땐 눈이 풀려 있었는데 지금은 눈도 좀 또렷하고 사람이 좀 제정신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 집 앞에서 매일 그러고 계신 거냐. 나 미쳐버릴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글더래요 본인한테. 어르신 어디 경찰에 가갖고 우리 그동안 기록 한번 볼까요 어르신? 어르신 맨날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춤추고
그게 뭐예요? 연세도 오. 있으신 분이.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똘비도 중고차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바닥에서 숱한 거짓말과 눈동자를 보면서 일단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이 사람의 눈동자와 이 말투와 표정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어르신 기억 안 나시냐고. 아니 술을 그럼 조금만 드시라고. 어르신 술 취하면은 우리 집 앞에 하고 자꾸 춤추시는 것 같은데 아니 조금 사연이 있냐. 그러니까 어르신이 내가 그런 거라면 미안하다. 내가 글쎄 몽유병이 있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내가 그런 거면은 내가 사과를 함세.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일단 어르신 좀 잘 좀 부탁드리겠다.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막 뭐지 싶더래요 이 사람. 낮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멀쩡한 것 같고 밤에 보면은 사람이 눈이 풀려가고 그냥 저러고 있고 이 양반이 보통 내가 담배 필 때쯤 많이 만나고 했으니까 11시니까 10시 정도부터 이 양반 집 뒤에 내가 좀 있어보자 싶더래요. 그럼 이 양반이 이제 집에서 걸어 나오는 것부터 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는 심심하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생놈 하나 불러다가 뒤에다가 차를 대놓고 차에 이러고 앉아 있었대요. 둘이. 근데 더우니까 에어컨 켜놓고 야, 그 내가 말한 그 양반 집이 여기다. 오늘은 내가 한번 이 양반 동선을 한번 내가 보려고 하니까 야, 너도 재밌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재밌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둘이 기다리니까 11시가 좀 못 되니까 이 양반이 집에서 그 특유의 터덜터덜 걷는 그 걸음으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원래 계획은 차로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걷는 속도가 느리니까 둘이 내렸대요. 그냥 차에서. 처음에는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차피 뒤를 안 쳐다보니까 한 20m 뒤에서 그냥 터벅터벅 둘이서 따라갔대요. 그냥. 그랬더니 돌비지구를 쫙 훑으면서 돌더래요. 여기도 이렇게 돌고 저기도 돌고 아파트 위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쫙 보다가 본인 집 옆에 딱 와가지고 시간이 딱 그쯤 되니까는 1시 반 2시 되더래요. 그리고 국민체조 시작을 하더래요. 동생이 그걸 보고 우와 형님 저거냐고 그 국민체조가. 야 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네 집 앞에서 밤 새도록 저러고 있으면 너 어떨 것 같냐고. 나 미쳐버릴 것 같다고 저 양반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이 좀 혈기왕성하죠. 형님 있어보쇼 하고 동생이 딱 입에 담배 하나 꺼내 물더니 딱 다가서더래요. 예. 할아버지 하고 이제 되게 싸납게 불렀대요. 근데 늘 그랬듯이 완전 쌩까고 또 국민체조 비슷하게 몸을 이상하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팔목을 딱 잡더래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너무 집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하니까는 그 어르신이 놔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동생은 콧방귀 팡 끼죠. 어르신 집에 갑시다. 아무리 여름이어도 방공기 많이 맞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가자고 하면서 이제 강제로 얘가 힘으로 다 끈 거예요. 어르신을. 이 어르신은 깡말라 있었고 키도 작으셨대요. 동생은 덩치도 좀 있었고 누가 봐도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맞는데 동생이 팔을 딱 잡고 딱 당기는데 동생이 못 당기더래요. 어르신을. 마치 거대한 땅에 박힌 쇠 몽둥이를 이렇게 끄는 것처럼 안 끌리듯이 동생이 당황해가지고 뭐야 하고 양손으로 잡고 막 끄는데 어르신이 안 끌려오더래요. 동생이 되게 당황해가지고 아씨 뭐야 어르신 장난해? 가자고 하면서 동생이 온 힘을 쓰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막 뛰어갔대요. 뛰어갖고 야야야야 그러지마 야 어르신 다치면 어떡해 하려고 그러지마 임마. 그러니까는 갑자기 동생이 철푸덕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더래요. 야 왜 그래? 다가서갖고 볼을 탁탁탁 치는데 애가 정신을 잃었더래요. 어르신은 쓰러진 놈을 옆에 두고 다시 국민체조를 시작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119에다 신고를 했대요. 119에 신고를 하고 112에다가도 신고를 했대요. 양쪽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1분이 좀 못 됐을 때 얼마 안 지나니까 동생이 다시 일어나더래요.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막 떨더래요. 애가 부들부들 막 떨더래. 이게 막 경기를 일으킨 게 아니고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 모습으로 막 떨더래요.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뒷걸음질 막 치다가 일어나가지고 뛰더래요. 이놈이 어디가? 그러니까 얘가 대답도 안 하고 막 미친놈 마냥 뛰어가더래요. 어디론가. 그래갖고 어떻게요? 똘비도 일단 뛰어갔죠. 동생 잡으러.
아이고, 이놈이 그냥 젊어서 그런가 달리기를 그냥 온팡지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야! 야! 하면서 막 뛰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한 200-300m 뛰더니, 이제 속도를 좀 줄이더래, 이놈이.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고, 이제 잡아갖고, 야! 막 헉헉거리면서,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막, 얘가 겁에 질린 눈으로 막 뒤를 쳐다보면서, 아, 형, 안 따라오지? 안 따라오지? 없지? 없지? 막 긁더래요. 뭐냐고, 너, 왜 그냐고. 아, 형, 저 양반 저거 사람 아니라고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에? 야, 할아버지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형, 저거 사람 아니고, 나 뭔진 모르겠는데, 저거, 분명한 거는 저거, 저 사람 아니다고. 얘가 막, 떨면서 긁더래요. 야, 차분히 말해봐. 차분히. 자, 하나하나 짚어보자. 너 저 양반을 잡고 끌었을 때, 안 끌리는 느낌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형, 이게 말이 돼? 형,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형 끌면은, 형, 안 움직일 자신 있어? 그러더래요. 예. 야, 네가 온 힘을 쓰면은 움직이지 안 움직이겠냐고. 그랬더니 형, 그렇지. 아니, 씨름 선수가 와도 온 힘을 다해 끌면은 이렇게 미동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나 저 양반 끄는데 뭔 아스팔트 기둥 당기는 느낌 났다고. 우와. 미동이 없다고. 형,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갖고 알지. 나도 옆에서 봤으니까 알지. 근데 왜? 너 왜 기절했어? 그러니까는 몰라. 형, 나 기절한지 몰랐다고. 근데 기절했을 때 분명한 건 봤다고. 뭘 봤냐고. 신을 봤대요, 신을. 야, 임마, 네가 신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 신을 봐. 그 사이 꿈꿨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껴졌다고. 이거는 보고 내가 뭘 알고가 아니고 뭐가 느껴졌대요. 그냥 이건 딱 꿈속에서 본인이 기절했을 때 뭔가를 보고, 이거는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걸 느꼈대요. 딱 본인이. 그리고 그 존재가 본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왔었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자기 눈에는 그 할아버지가 그 존재로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도망을 온 거래요. 아이고, 너 데리고 하는데 괜히 내가 근심이 늘었다. 이거 돌겄다. 일단은 너 뭐 무서우니까 네 거 차로 같이 가가지고 나의 짐만 좀 다시 태다 줘. 그러니까 동생이 일단은 차 가가지고 동생이 차 운전하고 자기 집 앞에까지 태다 줄 줄 알았더니 동생이 집 앞으로 못 가더래요. 예. 차 멀리 큰 길에다 차 세고, 형님, 나 정말 미안한데 나 그 앞으로 다시 갈 자신이 없으니까 형이 여기서 좀 내리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일단 알았다고 내려가고 이제 닫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본인 집 쪽으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제 본인도 괜히 느낌이 더럽죠. 다 거의 다 오니까 그 어르신이 여전히 국민체조를 하고 계시더래요. 가까이 다가섰대요. 동생 말도 듣고 가까이 다가서서 다시 한번 이게 유심히 살펴보는데 진짜 땀 한 방울 안 나고 있더래요. 진짜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은 되게 공손한 말투로 뭐 경찰분들도 다시 가고 119도 이제 다시 통화하고 다 가고 어르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쳐다도 안 보고 또 본인 할 것만 다 하고 계시니까 어르신, 제가 무례를 범해서 죄송한데요,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어르신 이렇게 안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정중하게 하니까 그 어르신이 체조를 멈추시더래요. 싹 멈추시더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시더래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어서 나가라. 이렇게만 말하고 갈 길 가버리시더래요. 또 터벅터벅. 우리가 집이라는 게 그냥 뭐 PC방 자리 옮기듯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출도 꼈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이 할아버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 되게 찝찝한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와이프한테 얘기해봤자 와이프는 무서워밖에 더 하냐고요. 딸 둘도 있고. 본인이 끙끙 앓으면서 애써 무시를 했대요. 애써 무시를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 전법을 바꿔가지고 어르신이 매일 왔대요. 매일 종이컵에다가 냉수를 따라가지고 어르신이 차 국민체조하고 있으면 어르신 물 한 잔 드십시오 하고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근데 당연히 그 물을 받아 마신다든가 이런 건 없었고, 그러면은 인도블럭 옆에다가 컵 놓고 어르신 목탐 이거 드십시오 하고 들어가고, 본인이 좀 최대한 겸손함을 보였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더래요. 예. 근다고 달라들기도 본인도 겁나고, 이사를 가기에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예. 이렇게 진짜 이상한 일도 매일 겪다 보면은 이게 무덤덤해진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귀뚜라미가 열심히 울 때쯤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앞에서 국민체조를 하고 있고 본인은 담배를 피고 핸드폰 할 거 하고 있고 이 수준까지 가더래요. 몇 달 보니까. 여기서 더 해코지는 안 하니까
근데 그날은 어르신이 국민체조를 하다 말고 하루는 탁 멈추더니 안 나가네. 충분히 기다려준 것 같은데 그러시더래요. 에 어르신?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대요. 말을 거니까. 나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이는 나가질 않으시네. 응? 이렇게 되게 싫은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한숨을 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니 갈 시간이 아닌데 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이 안 오시더래요. 얼씨구나 좋다. 담배 피는 데도 이제 없고 오히려 없으니까 좀 편한 것도 같고. 근데 진짜 한 2, 3일 지났을 때부터인가 둘째 딸이 잠을 못 자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애가 잠이 들면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깬대요. 막 무섭다고. 엄마 옆에 와가지고 애가 오들오들 떨고 있고 엄마가 막 안아줘가지고 막 겨우 애가 잠들만 하면은 막 다시 경기를 일으키면서 깨고 막 둘째 때문에 미치겠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병원을 막 데리고 가서 검사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는데 검사 결과는 일단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첫째에도 비슷한 증상을 시작을 하더래요. 오. 애기들이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는 일단 와이프가 일단은 애기들을 입원을 좀 시킨다고 몸이 워낙 잠도 못 자고 쇠약해지니까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병원에 입원을 들어갔대요. 딱 병원으로 입원을 들어가니까 애기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쿨쿨 자더래요. 와이프한테 전화 갔대요. 애기들 잘 잔다고. 그래? 병원 들어가니까 그래도 약 좀 맞고 하니까 좀 나은 갑네. 알았다고 하고 집에 이제 혼자 있었대요. 예? 딱 집에 혼자 있는데 뭔가 바깥에서 또 싸부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분이 다시 그 국민체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네. 나가가지고 어르신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쏘아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냥. 예. 그랬더니 어르신이 안 나가냐? 그러시더래요. 내 집에서 안 나가냐? 어르신 정체가 뭡니까? 어르신 제가 어르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나가라. 애기들 네 와이프 너 다 주초상 치르기 싫으면 나가라. 나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다. 그러시더래요. 애기들이 잠 못 자고 하는 거 혹시 어르신 알고 계셨냐? 그러니까는 어르신이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그래도 내가 걔네들 잘못되게는 안 만들었다. 소중한 애들이니 예. 이쯤 하면은 네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너무 무섭더래요. 어르신 왜 제가 어르신 막 말을 더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네가 다 알려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진짜 더 이상은 내일부터 안 온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면서 가시더래요.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감정과 이성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똘비 마음속에서. 이성은 야, 너 미쳤냐? 뭔 저딴 말을 듣고 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미친놈 말을 듣고 그러고 있고 감정은 동생 일부터 시작해서 애기들 아픈 걸로 시작해가지고 막 나가야 돼. 진짜 무서워. 막 이러고 이제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니까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상사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을 소개해준 형님이 이제 왔대요. 담배를 피는 곳에. 형님, 이 집 빼든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야, 1년도 안 살고 뭔 소리냐고. 거기 눌러 살면은 돈 버는 데라니까. 막 얘기를 하더래요. 형님,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알지 않냐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근데 어저께 이랬다고 하고 애기들까지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아니오. 얘기를 하니까는 다른 상사 대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이거 그래. 야, 집에 들어갔으면은 건하게 네가 막 상이라도 차려가지고 죄를 지내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는 너는 그럼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왜 고민하고 있냐고. 그냥 야, 내가 아는 무당 하나 있으니까 그 무당 대다가 그 조금 한번 뭐라도 희봐.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무당이나 한번 불러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애초에 종교는 없었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30대 중반에 남자 무당을 소개를 받았대요. 그 남자 무당을 데리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집을 한번 쓱 둘러보고 하더니 자기는 뭐 개뿔도 모르겠대요 이거. 예. 자기는 뭐 느껴지는 거 없다. 그래갖고
일단 애기들이랑 병원에 있으니까 그 무당 선생님 내가 뭐 얘기는 듣지 않았냐. 개인적인 그 형님하고 친분이 있으시다면서요. 여기서 그럼 오늘 저녁까지 좀만 있어보라고 그 양반 올 수도 있으니까 안 올 수도 있고 요즘은 안 왔는데 한 번만 좀 있어 보시라고 해서 저녁밥 대접을 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뭐 얘기도 좀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은 오시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좀 며칠 안 오다가 왔다. 왔다. 선생님 일어나 보시라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무당이.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노인분을 보는데 무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더래요. 커튼 밖에서. 한숨을 한번 쉬면서 가만히 보다가 이제 커튼을 착 닫고 앉아가지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예. 아, 무당 선생님 눈에도 뭐가 안 보여요?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그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이 큰 돈을 주고 내가 지금 내가 믿을 게 따로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그 늦은 시간에 어디다 전화를 막 하더래요. 막 통화를 하더래요. 최대한 빨리 일정 잡고 한번 와주시면 안 되냐. 막 통화를 하더니 끊더래서 누구랑 통화를 하신 거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엄마라고 그러죠. 자기 그 위에 높으신 분 그분한테 좀 부탁을 했다. 그래갖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요. 그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데 이 느낌 자체는 뭔가 참 이게 거대하다. 지금 내가 이게 모르겠다. 우리가 공기 속에 서 있어도 공기가 있다고 우리가 손으로 못 잡듯이 그 정도 느낌이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냐고. 그러니까는 몇 시간만 기다리시라고. 온다고 하셨다고. 바로. 뭐 일단은 나름 흥미진진했대요. 그 상황은. 또 본인이. 한 2시간 있었나? 앞에 차 한 대 오는 소리 들리고 차에서 어떤 여성분이 내리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차 소리가 들리니까 커튼을 열고 딱 보고 바로 그 남자 무당이 나가더래요. 바깥으로 막. 그래서 똘비도 따라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무당이 오더니 그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아버리더래요. 땅바닥에다가. 아이고 왜 나와 계시는 거냐고 하면서 똘비는 진짜 이것들이 뭐한 짓인가 싶더래요. 예. 옆에 그 남자 무당놈도 갑자기 그 여성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지도 따라서 그냥 그 짓거리를 하더래요. 또 완이 벙벙해가지고 뭐한 짓인가 싶어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 무당분이 딱 머리를 박은 상태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냐고, 도대체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어떻게 저희가 달래드리면 되겠냐 막 하면서 빌더래요. 본인이.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국민체조 같은 걸 계속 하시다가 딱 멈추더니 니놈들은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무슨 신을 모시고 있는 무슨 신의 제자 누굽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고 와서 보니 바로 이렇게 용안이 보여가지고 제가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신병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얘기를 막 그런 식으로 나누더래요. 되게 높으신 분을 이렇게 깍듯이 모시듯이. 그러니까는 니들은 알아들었을 거라고 본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해라.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내가 거두어 가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는 그 여자 무당이 제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볼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막 비니까는 오늘은 이만 간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예. 그리고 여자 무당이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까지 본인이 가만히 머리를 박은 상태로 있더니 일어나더래요. 예. 그러더니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고 집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저분이 당산나무의 주인이시래요. 당산. 예. 당산 주인이시래요. 당산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화가 나신지 모르겠다. 뭐 때문에. 근데 이 집에서는 빨리 나가라. 아니 이거 내가 이 말 한마디 듣고 이 집에서 나간다는 것도 웃기고 막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 죽는다고. 예. 애기들, 당신 와이프 다 죽는다고. 당신 인생 참 모질게 살았지 그러더래요. 예. 자기는 아무 말도 한 말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 악물고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았지. 진짜 넌 가슴에 못 안 박으면서 최대한 열심히 산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진짜 나 힘든 세월 많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산 어르신께서 못 봤을 것 같냐고. 네 살아온 세월을. 와. 네 살아온 세월 보고 그나마 기회를 주신 거라고. 감사하게 여기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감사하게 여기고. 일단은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죄송하다고. 일단은 알았으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리고 마당 파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좀 보내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집을 소개해준 형님을 찾았대요. 형님, 이 집 판 사람 나 통화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왜 뭐 때문에 그냐고. 형님 통화 좀 합시다 형님. 형님이 전화 좀 지금 걸어보시라고. 내가 전화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래요. 그래갖고 형님한테 형님 그 문자로 중고차 하나 그 근처에 있냐고 그 문자 하나만 남기라고. 예. 그 문자를 그렇게 남겨놨더니 한 30-40분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분한테. 그래갖고 똘비가 전화를 조금 버릇없지만 낚아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대요. 사장님 안녕하시냐고. 나 사장님이 판 집에서 살고 있는 똘비라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예, 글더래요. 사장님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저한테 숨기는 거 없냐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그 집하면서 그 집에 하자가 있어요? 막 글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 집 나한테 왜 팔았어?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에? 글더래요. 이 집 나한테 왜 팔았어요, 사장님? 사장님 이 집에 살면서 별의별 일 다 있었죠? 며칠 안 있었어도 별의별 일 다 있었을 거야, 그지? 사장님 글잖아요.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막는다고 다 막았는데 글더래요. 뭔 소리냐고. 아니 그 집 하자 없고 뭐 물 새는 데 없고 뭐 그러잖아. 뭔 상관이야? 하면서 끊더래요. 갑자기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더래요. 여러 번 더 전화를 걸었는데도 안 받길래 이거 뭔가 있긴 있다. 뭘 막았다는 거죠 하다가 무당이 이제 마당 파보라는 소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본인이 사반자로 들고 마당을 막 파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마당이 아무리 작아도 뭐 인간이 포크레인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막 들쑤시면서 파봤대요. 그냥 한 우리 무릎 깊이 정도 막 파다가 이제 막 땀은 오지게 나고 힘들고 뭐는 없고 여기 이쪽 한가운데 이쪽 옆에 여기다 좀 더 파보자 해서 이제 막 파보는데 거기서 그 함이 하나 나오더래요. 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 부적이 진짜 가득히 들어있더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한 100장은 넘게 보일 정도 엄청나게 많은 부적이 그 안에 들어있더래요. 뭘 하긴 했구나 이 양반도 지금 이 집에 살면서 못 버티고 이 양반도 지금 나간 거구나. 그러면서 나가면서 나한텐 제값 받으면서 나갔구나 지금.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당산신이 도대체 이 자리에 와서 왜 저러는지 막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당산나무가 있었나? 뭐지? 본인은 좀 알아야겠더래요. 이 사실을. 근처 집 옆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여기가 혹시 당산나무가 있던 자리냐?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부동산 사무실이 떴다방식으로 바로 본인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분들도 옆 동네, 윗 동네 이제 오래된 그 부동산 사무실 있잖아요, 시골에. 그런데 가가지고 앞에 써있는 대로 전화하고 몇 군데 물어보고 해보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그 뒷동네 가가지고 어르신한테 어르신 나 여기 바로 길 앞에 나 여기 돌비지고 사는 사람이요. 혹시 저기에 당산터가 있었냐? 그러니까는 저쪽에 당산터가 있었지 글더래요. 진짜 있었구나. 그러면 어르신 혹시 그 당산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모르지. 옛날 그거야 내가 길을 아니까 알지만서도 지금은 저 앞에가 천지가 개벽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르신 그 옛날 길로는 그러면은 대충 위치는 아시냐고. 안다고. 어르신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제 차에 잠깐만 타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르신이 왜 그냐고. 이 지도 한 번만 봐주라고. 어르신을 옆에 모셨대요. 모시고 자기 집 앞으로 향했대요. 뭘 때문에 그렇게 갔냐면 그때 똘비 차가 BMW였대요. 근데 연식이 좀 있는 BMW. 그러면 지도가 옛날 지도단 말이에요. BMW나 벤츠는 지도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냥 쓰레기라서. 진짜 쓰레기 중에 왕쓰레기라서 업데이트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지도에는 옛날 지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대 해가지고 너 어르신한테 한번 보시라고. 지금 어르신 마을이 여기고요. 어르신 마을은 뭐 바뀐 게 없네. 지금 우리가 나와가지고 현 위치가 딱 뜨잖아요. 그 내비상에. 이쪽 근방이니까 그러면은 옆에 이런 길이 하나가 있고 여기선 길이 끊어지네. 이쪽 근방인데 여기에 당산터가 있었냐.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어르신이 한참 막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맞다고. 이쯤에 있었다고 당산터가. 그러냐고. 근데 어르신 그 당산나무 하면은 막 거대해가지고 천 같은 거 있고 막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런 건 옛날 말이지. 지금은 그냥 큰 나무다고. 큰 나무였고 뭐
여기 현장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갖다 댕강댕강 배워버렸을 거라고 그러시더래요. 일단 어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어르신을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그거 집으로는 오지 말고 한동안 처갓집 가 있으라고 애기들 데리고 학교 안 보내도 되니까 가 있으라고. 와이프가 왜 그냐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일단 설명은 했대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찝찝해서 이 집에 살겠냐. 나가자. 나 이 집 팔고 요거 내가 집 다시 구하려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애기들이 이 집에 살면서 학교를 여기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로.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집 터는 긁고 앞에 아파트촌은 멀쩡하니까 아파트촌 이쪽에 이제 빈집이 좀 있나 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가가지고 물어물어 한 거예요. 뭐 조금 있냐, 빈집 좀 있냐 그랬더니 집들이 좀 있더래요. 보통은 이렇게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집이 다 차면은 처음 2년간은 집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제 전세 계약 같은 거 1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근데 집들이 듬성듬성 꽤나 나와 있더래요. 이렇게 좀 나와 있는지 몰랐네. 그러면은 또 하나만 가서 보자. 그래갖고 그 집 보고 했더니 깔끔하니 괜찮고 저 집 팔고 하면 여기에 일단은 나 진짜 자가로 살고 싶었네. 급하니까 일단 전세로 들어오자 싶어가지고 이제 몇 군데 더 알아보고 집 하나가 이제 마음에 들어갖고 최종 컨택을 앞두고 이 집을 살 사람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을.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도 물린 돈이 있는데. 그렇죠. 이 상황이 되니까 똘비도 이 집을 본인한테 판 사람하고 비슷해지더래요. 주변한테 뭐 여기 주택 괜찮은 데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다니면서 은행 쪽도 좀 알아보면서 그 무당을 한 번 더 불렀대요. 왜 불렀냐?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집을 한번 보여줬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싶은 생각에. 들어가서 무당이 보더니 이 동네에선 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여기 돌비 지구에서는 그냥 살지 말라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집 이거 다시 알아보라고. 이 집 뒷조사 한번 해보라고. 뭐라 하더래요. 왜 그냐고. 여기 느낌 안 좋다고. 이거 아니다고. 혹시나 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얘기해가지고 다른 집도 몇 개를 봤대요. 빈집을. 근데 무당이 다 똑같은 소리 하더래요. 몇 집이 있었는데 몇 집 다 아니고 이 동네는 살지 말라고. 학교까지 온 김에 애들 적응 다시 해야 되고 무당 말만 믿을 순 없고 돌겠다 막 하면서 수소문을 좀 한 거예요. 수소문을 하다가 똘비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걸 어느 정도 믿은 상태에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인맥을 타고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 동네가 왜 지금 이 빈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에. 신축인데 심지어. 근데 똘비는 단 한 줄의 뉴스도 본 적이 없고 같은 이 돌비지구 안에 살면서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니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스스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네 뭐 대표 방귀 좀 뀌는 양반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 양반을 듣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돌비 아파트 뭐 101동 뭐 몇 호에서 한 분이 스스로 가셨어요. 약을 드시고. 그러면 이거 소문 금방 나잖아요, 사실. 근데 소문이 안 난 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구를 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죠.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이런 동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집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똘비가 느껴진 게 뭐가 있었냐. 이 할아버지가 자주 쳐다보던 아파트 위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더래요. 소름 돋는다. 이 동네는 진짜 떠야겠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이 동네는. 텄구나, 텄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똘비가 막 자기도 집 안 들어가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다시 구도심으로 들어갔대요. 다시. 이 집은 제값보다 조금 싸게 팔았고. 근데 여기서 똘비도 어쩔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누군가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얘기는 안 했대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일단 폭탄을 넘겨두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궁금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녁에 차를 가지고 그 주택 앞을 갔답니다. 싹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이번에는 마당 끝까지 올라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집을. 그러니까 전에는 도로에 서 계셨는데 이제는 들어와서 마당 라인 경계면에서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와서 집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집주인은 안에 있는지 불은 켜져 있고 커튼은 쳐져 있고 뭔 일이야 있겠어 애써 외면하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본인 생에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그 신엄마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을 찾아뵀대요. 어찌됐건 자기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음에 일조를 해주신 분이니까 네. 찾아뵙고 그날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복채든 뭐든 하나 준비를 못했었다. 그래서 소정의 복채를 드리면서 그날 너무 감사했고 어떻게 동네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요즘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는지 자기는 참 신기할 따름이다. 그러니까는 얘기를 들어보니 당산나무 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노하신 것 같진 않고 그 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건 무당말입니다. 그냥 네, 제가 네. 전해들은 이 당산신 뭐 터주신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신이잖아요. 성왕신 뭐 이러죠. 선왕신. 네, 신이 먼저 자리를 잡고 인간들이 와가지고 절하진 않는데요. 이 무당말은. 네. 옛날부터 사람들이 먼저 큰 나무에다 대놓고 제사를 지내고 인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자리를 만드니까 신이 오시는 거랍니다. 니들이 먼저 자리를 차려서 나를 불러놓고 인제 와서 나를 이렇게 해? 그게 된 거래요. 예. 그래서 똘비가 아니 근데 무당 선생님 저는 겪어본 사람으로서 아니까 느껴봤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그 아파트 지구들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뭐 나무 한 그루씩 얻겠습니까? 그런 것들. 근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멀쩡하게 삽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인간이 신을 이긴답니다. 인간이 신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은 예. 제가 전에 들은 바는 딱 그거예요. 돌비님 개미랑 싸움 이기세요? 이기죠. 이기셔요? 예. 죽여도 방바닥에 개미가 계속 나오면 돌비님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어요? 예. 그거랍니다. 사람들이 신이 죽여도 사람들이 이미 눈이 돌아 있어요. 특히 이런 재개발 지역들, 개발 지역들은 사람들이 주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땅값이 오를 거라는 계산을 가지고 이제 욕심이 눈에 잔뜩 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시기가 심했던 시기죠. 사실 규제도 많았고 그런 와중에 신이 노해가지고 아무리 이놈들을 쳐내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꿋꿋이 눌러 살고 심지어 죽여도 살고 그럼 나중에는 신이 질려서 떠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새로 개발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지구들이 있으면 예. 꼭 이게 재개발했다고 해서 사연 없고 좋은 곳이 아니다. 오호. 다 그 안에서 사연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막 스펙타클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제가 돌비님한테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제가 오늘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이 됐냐면 이분이 겪은 얘기는 심령 쪽에 가깝죠. 그렇죠. 귀신 쪽에 예. 가까운 얘기인데 저는 거기서 사람에 대한 공포를 느꼈어요. 오. 세상에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도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아이고 불쌍해라가 아니고 집값 떨어진다 이 생각부터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에 사람에 대한 공포도 전 느꼈었거든요. 맞네. 아.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돈 앞에서 죽음이건 뭐건 다 넘어서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 두 가지 거를 다 느껴가지고 하이브리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돌비님은 살짝 낚아보고 싶었죠, 저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고 신의 입장에서도 니네들이 불러놓고 그래 뭐 어쨌든 개발은 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발전을 하니까 그러면 개발을 하기 전에 좀 달래는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염을 푸세요. 이런 의식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권하게 뭐 하지는 않나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신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신의 입장에서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일으키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들어온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거는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인정을 합니다. 심령 쪽을 좀 더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도시나 어떤 새로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 지역이나 그 땅에 사연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오늘의 이야기였는데 맞죠? 아무리 개발이 돼서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예전과 지금을 공존하고 있는 그 땅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